안녕하세요, 여러분. 긴 휴일을 잘 보내고 있나요? 자, 이렇게 휴일에도 저는 여러분들과 뭔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또 수업을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김소월의 가는 길 작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감상열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정한을 진솔하게 표현한 시이다. 요거 중요하겠죠? 운율과 표현이 화자의 정서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생각하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자, 여러분, 정한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뭘까요? 우리 반에는 정환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또 깨알 개그를 했지만, 네. 자, 정한이라고 하는 건 원래 뭘까요? 지금 제가 막 개그 하려다가 갑자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살짝 웃었습니다. 자, 정과 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한스러운 감정, 그리고 또 그리워하는 마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혼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쵸?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김소월 선생님의 시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작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김소월 시의 특징. 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문보, 민요정 율격, 율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로는 이별의 정한을 그리고 있다. 앞에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성적 어조.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사실은 김소월 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문보 민요적 율격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원래 민요가 여러분 어떻게 끊기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리랑 끊고 아리랑 또 끊고 아라리요 끊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 끊기죠. 자, 이렇게 끊기는 것을 삼원부 율격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작년에도 배웠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시면 제가 좀 서운하죠. 자, 그래요. 그래서 삼음보 율격이 있는 뭐 그런 시들도 배웠었고 또 사음보 율격이 드러나는 작품들도 배웠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음보 율격을 보통 민요적 율격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지금 예시 들어드렸으니까 왜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김소월 선생님은 보통 삼음보 율격으로 되어 있는 시를 많이 창작하셨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00%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세상에 100%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제는 이별의 정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쓰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김소월 선생님이 활동했던 시대가 일제강점기 때 이제 활동하셨던 시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또 나라를 잃고 뭐 이런 슬픔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뭐 대놓고 뭔가 뭐 이렇게 민족운동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그냥 시에 사실은 남녀 간의 이별 뭐 요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걸 이제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이별의 정한, 이별의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김소월 선생님의 작품은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성적 어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여성적 어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자, 이와 조금 약간 반대되는 거 남성적 어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남녀 차별의 그런 뭐 증거다라고 해서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예전부터 사실은 써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성적 어조라고 말하게 되면은요. 부드러운 어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성적 어조다라고 하면 좀 강하고 또 의지적이다. 뭐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적 어조는 좀 부드럽다고 얘기했는데요.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어조는 쉽게 말하면 어조는 말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이제 분석하면서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적 어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분석하면서 또 살펴볼 겁니다. 근데 보통은 뭐뭐 하겠지요,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십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경어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쓰는데요. 그거는 이제 또 작년에 봤던 작품을 통해서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보는 작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성적 어조라고 말할 때는 강하고 의지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의 대표적인 분은 바로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육사 선생님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 이렇게 딱 이분화시켜서 표현하기에는 좀 다소 그러하지만 뭐 요즘에는 성차별적 발언이다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는 않지만 이제 과거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왔으니까 한번 이제 살펴보자고 한다면 여성적 어조는 사실 이제 대표자가 김소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남성적 어조의 대표자는 이제 이육사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소월 씨의 특징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는 길 김소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니다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1년의 내용이 이러한데요. 이거 사실 한 문장에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데 얘를 이렇게 나눠 놓았어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나눠 놨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거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한 줄에 쭉 쓸 수 있는 것을 요렇게 요렇게 끊어 놨죠. 색깔을 좀 바꿔 볼까요? 지우고 다시 한번 바꿔 볼게요. 이 색깔로 바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지금 왜 얘기했냐면 앞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소월 선생님의 시는 사문보의 민요적 율격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 둘, 셋. 사문보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한번 볼까요?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예. 그다음에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네. 약간 얘는 좀 4번 끊겨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그다음에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여기까지 사문보.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니다요. 요렇게 끊으시면 사문보 율격이 되겠죠. 됐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문보 율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쵸? 이렇게 끊는 거 살펴봤고, 자,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립다. 대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자의 심정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립다라고요. 심적이 아니라 심정을. 네, 못하네요. 심정을 단적으로. 글씨 왜 이러지? 자, 다시 한번 쓸게요. 단적으로 표현함 혹은 드러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하니 그리워.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그냥 한 줄을 써도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쓴 거 보니까 약간 망설이고 있는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 지금 행이 서로서로 걸려 있거든요. 여기 서로 다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간 걸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이 서로서로 걸려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냐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좀 랩처럼 이렇게 읽는 건 좀 아니긴 하지만 그립다 쉬고
말을 할까 쉬고 한이 그리워 쉬고 이게 약간 이렇게 늘려주듯이 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지금 그립다라는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냐면 이러한 행감 걸침을 사용하여 망설임의 감정을 드러내겠죠. 감정을 표현하겠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말을 할까 말까 그냥 갈까 하면서 지금 굉장히 뭐예요 갈등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여기 보게 되면 내적 갈등, 망설임 역시 망설이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래도 다시 더 한 번이라고 하면서 점점점 나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뭐냐? 미련과 여운의 감정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2연까지만 보면 사랑하는 임에게 네 그립다고 말을 할까? 하지 말까? 망설이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러면서 지금 이도저도 하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지금 뭔가 이 상황이 그립다라고 말을 할까 하는 거 보니 이미 이별을 했는지 아니면 이별을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2연까지만 봤을 때에는. 근데 지금 뭔가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시간을 약간 이렇게 좀 끄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3년. 저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는 까치는 좋아하는데요. 까마귀는 사실은 흉조라고 보죠. 그쵸? 까치가 길조고 까마귀가 흉조라고 보는데 우리 이제 일본하고 거의 웬만하면 다 반대로 가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사실은 농사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는 까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진짜 여담입니다. 그리고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죠. 그래서 학교 출근하거나 하면서도 저는 이제 학교를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면서도 이제 까마귀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보면 약간 위협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좀 똑똑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놀러 가거나 했을 때 들었었는데 까마귀는 자기한테 해를 입힌 사람한테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에 나오는 이 까마귀, 저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보통 우리는 이제 까마귀를 흉조로 보기 때문에 좀 좋은 느낌이다, 안 좋은 느낌이다? 그렇죠. 안 좋은 느낌으로 보셔야만 되겠죠. 자, 저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자, 얘는 지금 뭔가 어두운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거, 좀 안 좋은 느낌이구나, 부정적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런 시어구나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적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도 하나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이미 얘기를 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객관적 상관물과 비슷한 게 바로 뭐가 있냐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자, 까마귀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를 좀 더 큰 개념으로 보고 그다음에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걸 좀 더 작은 개념으로 보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있다. 요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만약에 이게 감정이입이 되려면 표현이 이런 식으로 되었어야 돼요. 뭐 까마귀가 슬프다, 까마귀가 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그냥 까마귀가 지적입니다 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뭐 화자의 슬픈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까마귀는 지적인다 라고 했는데 그 까마귀가 지나가는 걸 본 화자는 왠지 모르게 더 그립고 쓸쓸하고 이 이별이 너무 서럽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냥 이런 분위기만 풍겼을 뿐이지 까마귀가 오히려 그 분위기만 고조시켰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뭔가 까마귀가 울었다, 슬프다,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 방금 뭐라고 설명했냐면 분위기 환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위기 환기. 그냥 분위기만 그렇게 훅 풍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까마귀가 지저긴다라고 했으니까, 아, 까마귀가 이렇게 지저귀는 것을 보면서 화자는 오히려 뭔가 이 이별이 더 슬프구나, 안타깝구나, 뭐 요런 걸 더 느끼게 되었을 뿐이지 그거 가지고서는 화자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이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까마귀예요. 야, 너 빨리빨리 가야지. 이제 가야지. 너 이별해야지. 너 계속 이렇게 망설이고만 있을 거야? 얼른 얼른 가야지. 하면서 이제 이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야? 아, 이제 진짜 이별하나 보다. 아유, 어떡하지? 아, 이 이별 너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읽는 사람은 좀 더 잘 느끼게 되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앞강물, 뒤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계속 지금 뭔가 재촉하고 있네.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여기 팔로우 미. 자,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별을 재촉하고 있네요. 뭐가요? 강물이 지금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하면서 이별을 재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흘러도 연달아 흐릅니다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흐릅니다려 라고 하는 것은 흐릅, 디다 그려. 이 말의 줄임말이래요. 이렇게 보시면 된대요. 자, 이게 뭐냐면 평안북도, 평북, 방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소월 선생님은 원래 이제 지금으로 따지자면 북한 사람인 거죠. 그쵸. 예,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랬던 거죠. 원래 이제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김소월 선생님은 북한 쪽에 이제 사셨던 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지 사실 남과 북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안북도 사람이라서 이렇게 시에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역의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표현하시고 그랬었습니다. 다른 시를 봐도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야, 이제 이별해야 돼. 너 이제 그만 그리워하고 그만 망설이고 너 빨리 이 이별을 받아들이고 빨리 가야 해 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예, 까마귀. 그 다음에 또 재촉하고 있는 소재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강물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빼먹었어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뭐였냐면 이거 강물. 강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 분위기만 풍기죠. 강물이 뭔가 뭐 슬프다, 아프다, 괴롭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야,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그 쓸쓸한 분위기, 안타까운 분위기만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객관적 상관물에 까마귀와 강물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작품에서는 객관적 상관물 뭐가 있다? 어디다 적어볼까요? 이 작품의 객관적 상관물. 두 가지는 까마귀와 강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빼먹고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겠지만 여기서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놓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시에서는 여러 가지 짜임새 혹은 시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시의 구조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제가 작년에도 설명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이 뒤가 바로 뭐죠? 그렇죠. 수미상관 이거 있어요. 자, 수미상관. 그리고 그거 말고 오늘은 이제 이런 것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경후정 혹은 선정후경 요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시의 구조 혹은 짜임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구조를 채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런 방식들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수미상관 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수미상관.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선경, 후정, 선정, 후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자, 선정. 앞서서는 경치가 나타나 있고 뒤, 후. 자, 그러니까 뒤에는 감정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선경, 후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감정이 드러나 있고 뒤에는 경치를 제시하고 있더라라고 할 때는 선정, 후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그립다 말을 할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뭐예요? 그립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갈까 말까 지금 또 이렇게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1년부터 2년까지는 바로 지금 보게 되면 선정. 감정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볼게요. 3년과 4년. 여긴 지금 까마귀와 강물이. 야, 너 빨리 이제 가야지. 언제까지 망설이고만 있을 거야. 빨리 가자. 팔로우 미 하면서 지금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아, 그러한 경치. 자, 까마귀. 그 다음에 강물.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까마귀가 지금 날아가고 강물이 흘러가고 막 이러한 경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뒤에는 지금 후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선정 후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시의 주제는 어떤 내용이었죠? 그쵸. 이별의 상황에서 그립다고 말을 할까? 그런데 뭐 말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고, 그러다가 까마귀랑 강물이, 야, 너 이제 받아들이고 빨리 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망설이고 있을 거야? 하면서 빨리 가자고. 이별 받아들이고, 얼른 빨리 가자고 막 재촉하고 있는 막 그런 내용이었죠. 주제는 이별의 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듯이, 예, 김소월 선생님의 시의 특징과 또 마찬가지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의 특징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시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 그렇죠. 선정후경이라고 하는 시의 구성 방식을 썼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유음과 비음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미리 먼저 동그라미를 해봤어요. 자, 유음 뭐냐면 많이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음, 자, 랄랄라.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 노랑 양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혹은 많이 와라 이렇게 외워도 된다고 작년에도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유음도 엄청 많이 쓰였고 비음도 엄청 많이 쓰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시에서는 또 눈여겨볼 게 있었죠? 까마귀와 강물과 같은 객관적 상관물이 등장하였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객관적 상관물.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아까도 했지만 삼원부율격.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또 1년 보게 되면 이렇게 행간 걸침을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그립다라고 하는 이 감정에 대해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시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행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놓은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시였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소월 선생님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빠뜨리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댓글을 이용하여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하고 나서 살펴보니 여기 필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이고 다 지워졌네요. 자, 여기만 지우면 되는데. 자,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 안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수학적 용어죠.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관물 안에 포함된다. 얘가 더 작은 개념이고 객관적 상관물이 더 큰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반대로 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진짜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